2025년 10월 4일 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는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다. 광장 한가운데서 하얀 천이 불타올랐다. 푸른 줄은 사라지고 마지막 붉은 빛만이 남았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건 분노의 불길이자 제국의 균열이야. 그날 불타는 러시아 국기는 단순한 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지아 국민이 세상에 보낸 신호탄이었다. 트빌리시의 밤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도시는 숨을 죽였고 시민들은 외쳤다. 우리는 더 이상 조작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모든 시작은 선거였다. 2025년 가을 조지아 전역에서 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유럽연합 EU 가입을 지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친러시아 성향의 집권당 조지아의 꿈. 조전 드림 이 80% 득표를 거뒀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국민은 눈을 의심했다. 이건 우리의 표가 아니야. 결과는 민심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통제의 산물이었다. 핵심 인물은 비지나 이바니슈빌리,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집권당의 창립자. 러시아에서 막대한 부를 쌓고 푸틴 정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 그는 정치와 사업을 결합해 조지아를 푸틴식 통제 모델로 바꾸어왔다. 언론, 사법부,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비판 세력을 침묵시켰다. 그의 조지아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통제된 안정의 나라가 됐다. 러시아는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정보였다. 친정부 매체는 서방이 조지아를 전쟁에 끌어들일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했다. SNS에는 유럽은 전통 가치를 파괴한다. 미국은 조지아를 도구로 쓴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됐다. 사회는 순식간에 친서방 vs 반서방으로 쪼개졌다. 정부는 외국 대리인법을 도입해 비판적 언론과 시민단체를 외세의 앞잡이로 몰았다. 비판은 반역이 됐고 침묵은 생존의 조건이 됐다. 공포가 도시를 덮었다. 2025년 10월 4일 그 침묵이 깨졌다. 트빌리시 자유광장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 손에는 조지아 국기와 유럽별이 그려진 깃발이 펄럭였다. 그들의 구호는 단순했다. 우리의 표를 돌려달라. 유럽으로 가자. 밤이 깊어갈수록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누군가 광장 한가운데서 러시아 국기를 끌어내 불을 붙였다. 불꽃이 타오르자 함성이 터져나왔다. 불타는 국기는 조지아의 분노를 상징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이건 우리의 독립선언이야. 정부는 즉시 움직였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해산하려 했다. 트빌리시 대통령궁 앞에서는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넘어 행진했고 경찰은 방패를 들었다. 물대포가 광장을 가르고 최루탄이 하늘을 덮었다.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외쳤다. 조지아는 푸틴의 식민지가 아니다. 알자지라, BBC, 로이터는 이날 트빌리시의 상황을 긴급 속보로 전했다. 21명의 경찰과 6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고 시위 지도자 파타 부르출라제 등 5명이 체포됐다. 정부는 이를 쿠데타 시도라 규정했지만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되찾는 행동이라 응수했다. 그 불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건 거부의 의식이었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그늘에 묶여있던 조지아 민족이 스스로의 운명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하얀 천이 타며 푸른 줄이 사라지고 붉은색이 남았다. 그 불길은 과거의 속박을 태우는 의뢰였다. 한 시민은 외쳤다. 우린 이제 다시는 모스크바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 우리의 하늘은 조지아의 색으로 물들어야 한다. 비지나 이바니슈빌리가 주창한 조지아의 꿈은 경제 안정과 평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언론은 검열되고 법원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 정권은 유럽으로 가려는 민심을 억눌렀다. 결국 그들의 꿈은 푸틴의 설계도로 드러났다. 조지아의 민주주의는 숨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분노가 그 숨을 되살렸다. 그날 트빌리시의 불꽃은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이었다. 조지아의 시위는 단순한 내부 혼란이 아니었다. 그건 유럽 전체가 지켜보는 자유대 제국의 대결이었다. 유럽연합은 시민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다. 미국 의회는 메고바리 버베미지오비에이아라이 액트 적용을 논의하며 조지아 정부의 제재를 경고했다. 푸틴 정권은 내정 간섭 중단을 요구하며
조지아 정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는 트빌리시의 불길을 서방 공작으로 규정했고 서방은 이를 민주주의의 기적으로 평가했다. 그 사이에 있는 조지아는 지정학적 최전선이 됐다. 시민들은 정부의 강경 진압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젊은 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파했다. 광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디지털 혁명 무대가 됐다. 우린 1945년의 독립을 다시 시작한다. 유럽은 우리의 운명이다. 이 구호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학교, 시장, 병원 어디서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 강철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경제는 불안해질 것이다. 러시아는 평화유지 명목으로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 속에서도 조지아 시민들의 결의는 식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제 이해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선거는 종이가 아니라 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1917년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는 전쟁과 민중의 분노 속에 무너졌다. 오늘의 러시아도 그 길을 걷고 있다. 푸틴의 제국은 무력으로 확장했지만 그 내부는 균열로 가득 차 있다. 그 균열은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에서,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트빌리시의 불꽃은 푸틴 제국의 겨울을 재촉하는 첫 불씨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광장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 빛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우리는 조지아인이다. 그 말은 이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 됐다. 유럽 길목에 선 이 작은 나라는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다. 조지아의 새벽은 푸틴의 어둠보다 길다. 트빌리시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조지아 자유의 신념이자 러시아 제국의 겨울을 재촉하는 불길이다. 불길은 무섭지만 그 안에 빛이 있다. 그 빛은 조지아가 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들의 자유의지는 지금도 광장을 비추고 있다. 이것은 한밤의 시위가 아니라 역사의 서곡이다. 조지아의 불꽃은 결국 한 나라를 넘어 동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역사는 항상 작은 도시의 광장에서 시작된다. 2025년 트빌리시의 밤, 그곳이 바로 시작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